진짜 너의 아니 오늘 진짜 딱 시험 끝나가지고 자, 자랑이다 이 새끼야. 자, 보겠습니다. 16번 조용. 이참수 fx의 그래프가 y는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a 더하기 b가 10일 때 우리가 이런 값을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f'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가 이제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x 빼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5에서 실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10이고 얘를 그냥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m으로 묶어서 너가 a 빼기 k랑 b 더하기 k면 들어가면 m a 빼기 5 더하기 k 요게 지금 f 프라임 a 마이너스 k인 거고 a 마이너스 k인데 a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b 플러스 k면 m b 빼기 5 더하기 k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애들을 서로 더하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k라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더하면 10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10인데 마이너스 5가 있고 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0이 돼버립니다. 짠. 그래서 이 부분은 싸그리 0이 돼버리고 마지막에 f 프라임 k를 다 더한 게 이제 5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부터 10까지 넣어가면서 쭉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m으로 묶으면 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3에 마지막에 10 들어가면 5까지인가요? 이렇게 요만큼 더한 게 5라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도 약간 센스 있게 계산하면 좋은데 마이너스 5 하나 해주고 플러스 5 하나 해주면 이 부분 0 되는 거 보이나요? 왜냐면 마이너스 5가 첫 항, 플러스 5가 마지막 항이면 등차 중항의 합의 특징상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 해봤자 빵. 즉 5m이 5, 즉 m은 1이 나옵니다. 21번. 21번 보시면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f0은 0이고요. g'0의 값을 구해봐라. 요거는 부등식을 가지고 이제 미분계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f0이 0이고 g'0을 이제 구해봅시다. 2x 더하기 1 빼기 fx 너랑 gx 여기가 2x 플러스 1 더하기 fx 자, 먼저 구조를 보시면 g'0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극한을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gx에서 g0을 빼고 x 빼기 0으로 나누는 것을 극한을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이 g'0을 구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면 g0을 구해야 되겠죠, 일단. 즉 양변에다가 0을 대입을 해줍니다. 0을 대입하면 g0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g0을 이렇게 빼주시고 1을 빼줍니다. 슉, 슉. 그리고 양변을 이제 x로 나눠주면 되죠. 자, 너를 x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렇게 x로 나눴을 때 이제 이 부분은 2가 남고 이 부분이 x분의 fx가 남는데 x분의 fx가 수렴하는 극한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고 보니까 f0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2-f'0이 나오죠. 이 부분은 2 더하기 f'0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엄밀하게 들어간다고 치면 양변을 x로 나누는 순간에 우리가 x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즉 너가 0 플러스면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고
만약에 0 마이너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하지만 너랑 너 사이에 놓인다는 점에서는 달라지진 않죠. 0 플러스일 때는 너는 0에서의 우미분계수, 0 마이너스일 때가 좌미분계수인데 어차피 fx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냥 f'0이라고 쓰셔도 된다. 즉 결론은 너와 너 사이로 이제 요 g' x가 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요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얘도 이제 양쪽이 성립한다는 거지. 너가 이렇게도 되고 너가 이렇게도 되고, 그렇다면 f'0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얘가 이렇게 되면 f'0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반대가 되면 0보다 커나 같게 되니까 0이 되고, 그럼 너가 0이 되면 2랑 2 사이에 너가 놓이니까 너의 극한은 이제 2가 나온다. 35번. 응? 자, 실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너에 대하여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f'x 빼기 g'x를 구하고 싶대. 얘가 fx랑 gx의 실수배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f'x를 역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f0이랑 g0은 이제 다 줬죠. 그래서 f'x를 표현해볼게요. 너는 h가 0으로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자, 요식 자리에다가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f의 x 곱하기 f의 h 마이너스 gx g h, 요게 이제 x 플러스 h에 요거 식 쓴 거고, 마이너스 fx죠? 나누기 h죠? 마이너스 fx를 여기다가 한 개 줄까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f0이 1이거든? 즉 h분의 fh-1이 정확히 f'0을 뜻해요. f'0 fx가 됩니다. 마이너스 h분의gh는 g0이 0이기 때문에 g'0을 뜻하죠. g'0 gx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바로 누구냐면 f'x입니다. 짠. 근데 요 값들은 문제에서 나와 있죠. 요건 2고 얘는 1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gx에 대해서 똑같이 g'x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f의 x의 gh죠. 더하기 fh-gx죠. fh-gx 맞나? 이렇게. 요거에서 또 이제 gx를 빼는 거죠. gx를 뺀다는 건 fh에서 1을 빼는 거죠. 이렇게 또 묶이겠죠. 또 h 나누겠죠. 또 h 나누겠죠. 그럼 뭐가 돼? 요게 또 g'0이 되죠. 즉 요게 그냥 fx 되고, 이 부분이 f'0 되죠. 이게 2 gx가 됩니다. 그냥 도함수의 정의만 잘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으면 되고, 35번은 이제 슬슬 풀 줄 알아야지. 도함수의 정의 가지고 식변형하는 문제 허구한 날 나오니까. 다행히 수능은 안 나옵니다. 다만 내신에는 기말고사 때까지도 나올 때가 있어요. 45번. 다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미분 가능한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는 gx고요. g'x는 fx고요. h'x는 hx네. 그리고 f0, g0, h0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구해봐라. 여러분이 fx의 제곱과 gx의 제곱을 서로 뺀 함수를 편의상 뭐라고 할까? k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kx라고 부를게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을 해서 k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이 fx f 프라임 x 마이너스 2 gx g 프라임 x가 나옵니다. 맞아요? 자, 보시다시피 f 프라임은 gx로 바꿀 수 있고 g 프라임은 fx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좌변이 뭐가 나올까? 당연히 0 나오죠. k 프라임 x가 0이라는 소리는 kx는 상수함수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그 상수가 얼마인 거냐면 0을 대입했을 때 f 0의 제곱 마이너스 g 0의 제곱인 1인 거죠. 즉 저와 같은 함수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지 f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때 라지 f와 라지 gx를 구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죠. 너가 너라는 거를. 그러면 fx 빼기 gx fx 더하기 gx 요게 일단 항상 1입니다. 요게 항상 1인 상태에서 요 두 함수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하나는 h의 마이너스 x f 플러스 gx 하나는 hx의 여기가 fx 빼기 gx 근데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우리가 라지 f죠 얘가? 라지 f 얘가 라지 gx고 지금 fx와 gx를 각각 구하는 거지? 서로 곱하게 되면 뒷부분은 일단 1이 나오네.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h 프라임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럼 h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자리에 그럼 마이너스 hx라고 쓸 수 있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립할 텐데 위아래 식을 한번 미분을 해볼까요?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 너는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아닌가? 얘는 맞나? 마이너스. 헷갈려. 근데 요 속미분 개념을 쓸 수가 없는데 애매한데. 얘를 미분을 안 하고 얘를 미분합시다. 요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h 프라임 x에 fx 빼기 gx 더하기 hx에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가 됩니다. 요거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누구냐면 gx 마이너스 fx입니다. 맞나요? 그럼 얘가 gx 마이너스 fx이니까 요거랑 합쳐지면서 얘랑 합쳐지겠죠. 즉 뭐라고 쓸 수 있냐면 h 프라임의 x 마이너스 hx라고 쓸 수 있나? fx 빼기 gx 이제 약간 무슨 희망이 있었냐면 이 새끼 혹시 0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여기서 0이 되지는 않네요. 0이 되지는 않고 h 프라임을 마이너스 hx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hx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네. 그럼 원래 함수에서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2배가 됐네. 함수를 구해야 되고 굉장히 지랄 같네요.
이건 아마 이리저리 그냥 함수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곱한 게 넣고 h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h0이 1이고, 이런 걸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h0이 1인 걸 아직 안 쓰고 있고, 얘도 왠지 약간 상수함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싶은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f 프라임, g 프라임. 얘를 마이너스가 이 식이 약간 이상한데? h 프라임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h 마이너스 x인 게 마이너스가 둘 다 들어가니 약간 이상한데 식. 둘 다 들어가는 게 맞나?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풀었지 이거? 위에 것만 풀어줬네. 밑에 거 왜 안 풀었을까? 풀지 말라고 그랬나? 봅시다. 위에 거는 어렵지 않고 그냥 미분하면 바로 나오니까. 각각의 함수를 그러면 서로 더하고 뺀 함수 같은 거를 구하면 안 되나? 아니면 서로 곱하는 함수라든지 서로 한번 곱해 볼까요? 이걸 하면 곱해 보면 이런 함수가 나오긴 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곱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닐 텐데 이거 다 구하는 거지. 잠시만. 이게 아마 해설도 없을 수도 있는데. 뚠뚠뚠. 그래 이거 상수함수라니까. 응? 가끔 그렇게 풀이가 없는 게 있어요. 잠시만. 그게 기출 그 소스에 따라서 풀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미분하면 는 0이 돼야 되는데. 밑에 것도 h 프라임 h 프라임 h. 요게 식이 안 맞다. 요 식이 안 맞네. h 프라임 x가 hx라는데? 이게 요거라는데? 왜 이렇게 되지?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이게 0이 나오거든? 아까 내가 여기 이게 0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답지에서는 얘가 이제 0이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의아하네. 원래가 요거잖아. 마이너스가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위아래 곱해볼까? 의미 없죠. 이거 풀지 마세요. 약간 좀 문제가 약간 좀 억지스러워. 그냥 바로 1번 정도만. 얘는 뭔가가 지금 마이너스 안에 들어간 부분이 잘 해결이 좀 안 되네요. 48번 봅시다. 48번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다항식의 나눗셈 이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고 나머지 정리로 잘 표현하시고 양변은 미분을 해서 뭔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x 빼기 1의 제곱 몫이 gx고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죠. 나머지는 지금 뭔가 있다. 근데 2차로 했으니까 ax 플러스 b 정도 적어줄까?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는 얘기는 g2가 4라는 소리예요. g2는 4다. 양변에다 2를 대입할 수 있네요. 그리고 답원식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 x 빼기 gx 극한이 3이다. 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죠. f2와 g2가 같아서 4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f 프라임 2에서 g 프라임 2를 뺀 게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즉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먼저 2를 대입할게요. 2를 대입해 보시면 f2는 g2 더하기 2a 플러스 b 나오지. 근데 f2와 g2가 둘 다 똑같이 4라고 했죠. 즉 요 값은 0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을 해보시면 좌변은 f'x가 나오고, 이 자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2의 x 빼기 1 gx x 빼기 1의 제곱 g'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요것도 이제 2를 대입해 보시면 f'E는 2 들어간 게 2 곱하기 g2니까 8이죠. 더하기 g'2 나오죠. 플러스 a가 나오네요. 보시다시피 얘가 이항돼서 넘어가면 3이 나와야 되죠. 즉 a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다 했네요. 넘어간다. f1은 a 더하기 b죠. b는 얼마? 10인가? b 10 나오죠. 10. 52번. 다음과 같은 함수 fx가 있고요. 우리가 초고차원 계수가 일자리인 함수 gx와 우리가 fx 제곱을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자, fx의 제곱이 0, 2에서 각각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 fx를 제곱을 하시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여기가 2x 플러스 3의 제곱이거든. 둘의 경계는 0이고 둘의 경계는 2예요. 자, 0에서 2에서 연속성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잘 보면 2에서 얘는 어때?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죠? fx 제곱이라는 함수를 관찰 중입니다. 얘는 fx 제곱이에요. 0에서는 어때? 2를 넣었을 때는 연속이죠? 연속, 그지?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되니 안 되니? 미분? 불가죠. 0을 경계로 해서는 미분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경계에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뾰족하죠. 좌우미분에서 다르죠. 그럼 하나는 미분 불가인 거, 하나는 불연속인 거, 그리고 좌우극한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 곱함수 미분 가능성의 특징상 gx에다가 우리가 fx의 제곱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각각이 미가로 바뀌려면 얘네가 다 미가로 바뀌어야 되죠. 미가가 되기 위해선 gx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너를 실근으로 갖고 너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끝.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56번. 오늘은 수업 문제도 한 10문제? 12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조용히 하세요. 눈치 챙겨. 자, 56번. 아니, 추석인데 그렇게 11시에 갈 리가 있나요? 자, 다음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f1은 3이고, 보니까 fx와 f'x의 관계식이 나와 있죠. 자, 56번 위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fx와, 이렇게 써놓으세요. fx와 f'x 관계식 플러스 다항함수 조건. 거의 뭘로 해결하냐면 항등식 이용. 차수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좌변 fx랑 f'x를 곱해서 우변이 3차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fx는
2차 함수인 거죠. 2차 함수.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그냥 ax 뭐 mx 플러스 아니 뭐야 a는 여기 있으니까 bx 플러스 c라고 넣을까? 그러면 f 프라임 x는 2x 더하기 b가 나오니까 얘네 둘을 곱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랑 이제 비교하시고 f1이 3인 것도 알고 그럼 이제 b, c 다 구해지겠죠.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8번. 응? 답이 나오냐고? 알아서 해줄게. 자, x 3승 너는 2x 3승 더하기 x제곱은 요거랑 요거니까 3b인가요? 그 다음에 1차가 요거랑 요거죠. b제곱 더하기 2c. 자, 요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요게 지금 뭐 2a 플러스 2 여기가 2a 플러스 2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네가 4a 그 다음에 얘가 a 그리고 f1이 3 f1이 3이니까 b 플러스 c는 2 안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상수항이라서 상수항 a 아니구나 미안 0이구나 0 맨 마지막에 a가 상수항인 줄 알았어요 밑에 줄 그럼 b 또는 c가 0이니까 2형이거나 0이가 될 텐데 2형 0이 중에서 갖다 넣어서 이제 요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58 두 다항함수에 대해서 fg를 더한 게 ax 서로 뺀 게 bx 근데 뭘 만족하냐면 ax는 이렇게 생겼고요. k 곱하기 x의 k승 1부터 2n까지 그리고 fx는 우함수이고 gx는 기함수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A'1이 650일 때 B'1의 값을 구해봐라. 자, 지금 AX라는 함수는 fx와 gx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함수, 기함수 조건상 fx 부분이 짝수차수고요. gx 부분은 홀수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AX를 나열을 쭉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x의 1승, 2x의 제곱, 3x의 3승, 조로록 2n의 x의 2n승까지죠. 자,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짝수가 되는 fx들은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홀수가 되는 gx는 이런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알려줬냐면 A'1이 651에 A'이라 하면 너를 이제 미분을 해서 앞에 이제 곱해질 텐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마지막에 1이 들어가면 개수의 합만 보면 되죠. 이게 지금 A'X이고 A'1은 1의 제곱부터 어떤 짝수의 제곱까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650이래요. 근데 n값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얼마까지 더하면 650 나오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6 돼요? 자, n이 6이 되면 우리가 이제 12까지인데 구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B'를 구하고 싶죠. B'를 하겠다는 거는 B'은 어떻게 되냐면 요 홀수 차수가 원래 플러스였던 게 B가 되면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즉, 요 자리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요 자리가 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거는 이제는
1의 마이너스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쪼르륵 마이너스에 11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씩 묶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둘씩 묶어주시면 이거 3 나오죠? 합차. 이거 7 나오죠? 합차. 마지막에 23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와요. 첫 항 2분의 3 마이너스 3 더하기 23 곱하기 항의 개수가 6개 이렇게 끝. 6의 배수니까 답은 3번에 있겠다. 그럼 어떻게 풀게? 잘했어. 자, 오늘 거 문제 좀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 쉬고 싶어? 쉬는 게 맞아? 지금?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몇 문제만 풀자, 몇 문제만. 왜냐면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딱 4문제만? 4문제만 풀고 쉬었다가 8문제 풀고 집 가기. 아니. 그럼 2문제만 알았어, 2문제만. 자, 1번 풀어보세요. 프린트 나눠주고. 장수 돌침대 풀어보세요. 자. 빨리 푸세요, 빨리. 이거 추석 기간에 할머니 집에 두고 왔대. 할머니한테 풀어달라고 하세요, 들고 가서. 할머니 존나 암산으로 막 풀면 기가 막히겠다. 할머니 마셔 주판 들고 와가지고 막 착착착착. 일번 안 어려워요. 1번은 쉬워요. 풀어보세요. 야, 추석 때도 가면 용돈 받냐? 가면 그래도 받지. 아닌가? 그지? 소율이 가니? 이번에? 응? 응. 너는 왜 안 가? 아, 미국에 계셔서? 왜 웃어? 미국에 계신다고 했잖아. 아, 진짜? 뻥이지. 저 새끼 뻥이지 또. 저 새끼 또 뻥이야. 입만 열면 하지. 이거는 만약에 뻥이 아니면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고 그래? 뻥이면 저 새끼는 드립에 할머니를 판 건데. 누가 더 쓰레기를. 근데 준우 정도면 팔 법도 하지. 사실 저 새끼 평상시에 행실을 미루어 보면 팔 법도 하지 사실. 빨리 풀어. 이거 가급적이면 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풀라는 거예요. 뭐 너는 시험 기간 많이 남았잖아, 미친놈아. 그러니까. 아, 그래? 갔다 오세요. 자, 일단 인수분해는 했나요? 얘는 인수분해를 못 하시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얘는 fx의 제곱으로 묶고 뒤에 거는 x제곱으로 묶으시면 이제 1 마이너스 뭐 fx 이런 식으로 딱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fx의 제곱 아마 너랑 fx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에 빼기 x제곱 fx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요거에서 x제곱을 빼니까 결국에는 fx 빼기 x fx 더하기 x fx 빼기 1 요렇게는 0. 자, 그렇다는 거는 fx는 1이거나 x이거나 마이너스 x 세 가지 함수 중에서 한 가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fx는 연속 함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x, x, y는 1이 있는데 연속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시점이 이 교점에서만 함수끼리 갈아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근데 뭐라고 되냐면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0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가야 돼? 1로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여기 최대가 1이 나오고 최소가 0이 나오는 함수가 되는 거죠. 요거 말고는 이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입니다. 얘는 이제 조금 유명한 기출이다.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대입하시고 0 대입하시고 2분의 1 대입하시면 된다. 0일 땐 0이죠. 2분의 1일 땐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는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아니 1이죠. 미안. 1이죠. 1. 그래서 1이랑 2분의 1 더하시면 2분의 3 나오죠. 자, 2번 들어보세요. 2번도 생긴 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이고요. 요 P라는 점이 요 곡선 위의 점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맞다. 아까 그거 15번 설명해 준다고 하고. 이해했습니다. OAB P OAB와 PBA의 넓이의 B죠. S대 T OAB 구하고 싶으면 S분의 T를 구하고 싶다. OAB분의 PBA 커먼티 좀 많이 했어. 풀었어? 그러면? 추석 다음 주? 지금 바로 다음 금요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안 하죠. 너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걱정을 해. 문제는 상관없지. 야무지게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들어서 시험 보고 와야 돼. 나 대신 맞출래. 핵심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의 B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각형끼리의 넓이의 B는 보통 뭘 이용을 하냐면 선분의 길이의 어떤 B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통인 요소가 있으면 그 공통이 되는 요소의 B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삼각형에서 지금 너분의 너죠? 너 대 너의 B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두 삼각형은 어떤 요소를 공통으로 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AB라는 선분을 공통으로 하죠. 그랬을 때 너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시면 결국에는 어차피 여기가 수직이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B는 뭐에 해당하냐면 요 선분의 길이의 B에 해당해요. 그죠? 너 대 너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쪽의 각도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이쪽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죠? 즉 두 삼각형의 넓이를 너 사인 세타, 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볼 수 있고,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너분의 너로 구하셔도 돼요. 제곱을 해서. 이 길이는 2죠. 2. 요 길이는 어디서 구하면 돼?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제곱해서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되죠. 어차피 요 선분의 길이는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뭘로 할 거냐면 5b의 제곱 분의 bp의 제곱으로 가겠다 이거야. 요 방식이 이해가 가니? 어떻게 한 거야? 5a 곱하기 5b 곱하기 사인 세타. 이쪽은 pa 곱하기 pb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1은 어차피 똑같고요. 근데 pa와 pb가 같듯이 5a와 5b가 같기 때문에 5b의 제곱분의 bp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5b의 제곱은 4죠. 4 분의 자 bp의 제곱은 요만큼의 제곱인데 이만큼의 제곱은 너의 제곱에서 너의 제곱을 뺀 거예요. 이만큼의 제곱은 4고 이만큼의 제곱은 각각의 좌표의 제곱입니다. 제곱해 보시면 4승 마이너스 8 t제곱인데 t제곱이 곱해지면서 7 t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16 빼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5p의 제곱에서 5b의 제곱을 뺀 겁니다. 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굉장히 연산이 줄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지 뭐. 너에다가 t-2 해주고, 그러면 4에 t-2에 분의 t4승에 빼기 7t제곱에 리미트 t는 2로 가고. 자, 요거 인수분해 하지 않고 바로 미분계수 땡기면 되겠죠. 4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요거 띡 미분해서 2 갖다가 대입하시면 될 것 같다. 요거 맞게 구했는지는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2 들어가면 16, 12, 28. 딱 맞죠? 정확하게 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미분계수, 미분해서 2 갖다가 넣어주세요. 4분의 1, 4 곱하기 8인가? 네. 빼기 28인가?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요게 이제 미분계수인데, 그럼 여기가 4 나오나요? 네. 는 1. 그래서 왼쪽 부분은 1인 거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분모가 t의 4승이죠? t의 4승인데 얘도 t의 4승이죠? 4분의 1이죠? 답은 4분의 5가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식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보세요. 이런 부분.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고2 내신에는 고2 모의고사 기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고2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좀 살필 겁니다. 근데 중요도는 고3 께 더 중요해요. 어차피 고3 때도 봐야 되고. 자, 3번 보시면 두 양수 PQ와 다음 함수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 동그라미 gx가 다음을 만족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해봐라.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좌변이 이렇게 이제 곱한 형태로 줬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플러스 qx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식변형을 거치냐면 양변을 x로 나눠줍니다. gx를 x분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p 플러스 q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좌우극한이 다르죠. 좌우극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우긴 했지만 안에 있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즉, 요 함수가 0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이제 둘 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곱하면서 너가 이제
미분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fx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12. 자, 이 문제 자체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는 중간고사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함수를 조금 바꿔서 뭐 f를 2차 함수 같은 거를 넣는다든지 어쨌거나 상황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충분히 출제할 수가 있어요. 함수끼리 곱했을 때의 미분 가능성. 자, 요거 일단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미분을 해서 아마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질 텐데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평행이동을 하고 절대값을 씌우고 근데 평행이동을 하는 방식이 양수 PQ라고 그랬죠. 양수 PQ T만큼 Q만큼을 평행이동을 하는 상황. 일단은 0, 마이너스 12를 지나가고 마이너스 1, 얼마지? 마일 들어가면 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나오나? 여기가 마일,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나?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여러분이 이 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절대값을 씌워서 얘랑 곱해지면서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0에서는 이 함수 자체가 좌우극한이 다른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0에서 미분이 되고 싶다면 너랑 곱해서 미분이 되려면 얘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함수값이 모두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족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7입니다. 응? 뭐가? 마이너스 1, 아, 이거 마칠인가요? 맞네? 아니 여기 문철이 뭐야? 이지면 자, 그래서 요거를 요만큼을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이고,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 함수가 이만큼이. 그러면 0에서는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기 때문에 둘이 곱했을 때 x는 0에서 미가가 돼요. 미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 뾰족점 하나 있죠?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미분 불가가 되는, 즉 P값이 1이고 Q가 7이 되면 우리는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지고 요 점에서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그런 함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8이 나오는데 원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0에서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0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 자체가 요거밖에 없고 만약에 0에서 미분이 안 된다면 나머지 다른 점에서 다 미분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0에서 미분이 안 되고 너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절대값 함수가 남은 점에서 다 미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차 함수의 특징상 이 x축과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나게 되는 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는 특징이 있고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 이런 식으로 왔어. 근데 평행이동을 해서 저의 평행이동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전히 여기서 미분 안 되죠. 0에서 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분이 안 돼요. 얘랑 곱한 함수는. 즉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두 군데예요. 두 개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옵니다. 즉 주어진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가 되는 상황 자체가 요 극대가 되는 순간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0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0으로 만드는 이런 방식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평행이동으로 풀어내는 문제인데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0에서 실근을 가져도 미분이 안 되죠. 좌우극한이 다르면 중분을 갖지 않으면 미분이 안 돼요. 그럼 연속만 돼요. 연속만. 근데
한 점에서만 없다고,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실수를 하나만 가지고 그 점이 딱 되는. 아, 요렇게. 아, 그럼 여기 미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너 좌극한 우극한이, 좌미, 우미가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죠? 얘는 좌미, 우미, 좌극한 우극한이 1이랑 마일이거든? 곱해지면서 미가 돼버려요. 얘 이렇게 되면 실수 전체에서 미가가 돼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4번 풀어보고, 뒤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6번 같은 건 쉽고, 8번 같은 게 어렵고. 사 번 포함해서 딱 7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요? 응? 두개 줄여주세요. 다 줄여주세요. 응? 두개 줄여주시면. 또 하나요? 6개 어때요? 응? 6개 어때요? 아, 왜 이래. 4번 빨리 푸세요. 자, fx, gx 그림 줬죠? 그림 줬기 때문에 되게 또 수월하죠, 사실. 문제에서 준 거예요, 지금? 응. 친절하죠? 나형 수능이라 그래요. 19년까지 가나가 있었어요. 응. 기억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억번 맞죠? 절대값 씌우면 이제 마이너스 1이 1로 올라오면서 연속되죠? 그래서 0에서만 연속되면 다 연속이니까. 자, 니은번 0에서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니은번은 우리가 g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안에 0 주변의 값이 들어가면 x제곱은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즉, 요걸 비교하시면 돼요. g 0 빼기 2분의 1의 절대값과 g 0 우극한 빼기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자, g0은 0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g0의 우극한은 1입니다. 1에서 2분의 1 빼면 1이죠. 2분의 1 나오죠. 그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됩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왜? 정말 병신 같은 고민이네. 자, 디귿번. fx 곱하기 g 절대값 x 빼기 k가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개수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k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fx 곱하기 g의 절대값 x 빼기 k. 관찰은 k 주변에서 관찰하고 싶죠? k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 fx는 k에서 연속입니다. 맞아요? k 주변에서 절대값 x라는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 k도 같고 k보다 큰 것도 있고 k보다 작은 것도 있죠. 그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뭐 k보다 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k가 이제 양수니까 예를 들면 뭐 1, 0.9, 1.1 이제 그 주변의 값들을 다 갖는 거죠. 요걸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G 어떤 값들을 갖게 되냐면 0도 있고 0 좌극한도 있고 0의 우극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K 주변에서. 맞아? 근데
x는 k에서 연속이죠.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이러한 값들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속 함수랑 불연속인 너를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다는 거는 당연히 fx가 k에서 연속이 되면서 0이 돼야 되죠. fk가 0이 되는 k 값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5번, 6번,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쉬워요. 해볼까요? x는 t와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a, b, a, b 사이에 거리라고 돼 있어요. 거리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극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 ft는 두 함수 값의 차이를 말하죠. 그죠? 왜냐하면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만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 극한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X는 T랑 붙여있어요. 망했나. 서로 갔어 서로. 그건 줄 알았다. 문제 똑바로 읽어야죠. 이럴 땐 경례를 해야 돼요. 해요. 경멸해달라고? 멸 말고요. 그냥 멸. 열심히 안에 잘하는 거 아쉬운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상황을 깜빡이 걸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ft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ft라는 거는 각각의 요 x는 t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너고요. 하나는 너죠, y값이. 그래서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게 ft예요. 요 그래프 입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는 요 극한의 표현은 뭐냐면 왼쪽 거는 t에서의 우극한, 오른쪽 거는 t에서의 좌극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 그래서 우미 곱하기 좌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즉,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0일 수도 있고요.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함수에서 우리가 좌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해서 미분이 안 되는 그런 점들인 거고, 좌우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은 이제 미분해서 0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아마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 마사, 0, 8 이렇게 사도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판별식이 음수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사실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였더라면 그 두 개의 실근도 여러분이 좌우 미분계수가 곱이 음수가 되는 거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상 예컨대 합이 2가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제외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에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4 t의 3승 마이너스 12 t제곱 플러스 8이 0이 되는 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t값 1인 거 가능하죠. 일단 1, 3, 0, 2, 1밖에 없나요? 네. 아닌데 맞아요. 마이너스 2요. 더 있죠? 없어요. 자, 판별식이 음수예요, 양수예요? 판별식이 양수죠.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는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될, 내가 방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인수분해가 안 될지언정 판별식이 양수가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방금 했죠.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더 이상 없어요. 이지랄 하면 됩니까? 그래서 1이랑 두 개를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쨌거나 얘네가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네. 끝입니다. 응? 왜? 뭐? 왜? 넘어갑니다. 응? 8번 보겠습니다. 8번. 왜? 7번 왜? 7번도 하고 싶어? 7번도 같이? 자, 8번 볼게요. 조용.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0부터 2 사이에서는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하고 0과 2를 근으로 갖는. 근데 2n부터 2n 플러스 2까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래요. 이게 뭔 소릴까? 일단 생긴 거 자체는 fx는 위로 볼록하고요. 그리고 2n과 2n 플러스 2를 실근으로 갖는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높이는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플러스 뒤에 뭐 시그마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의 A값을 구해봐라. 너의 불연속인 실수의 개수가 48개이고 너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4이다. 자, 일단 요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한 두 개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자,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최고차항으로 가지고 있고 최고차항은 앞에다가 살짝 써주시고 얘네를 근으로 갔습니다. 그죠? 자, 2부터 4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등호는 항상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쓸까요, 등호를? 이렇게. 자, 이때는 n값에 1이 들어가는 거지. 1이 들어가면 너의 최고차항이 뭘로 바뀌냐면 2 곱하기 3분의 1로 바뀝니다. 즉 이렇게 돼요. 분의 1. 실근은 역시 양 옆에 거를 실근으로 가져요. x 빼기 2에 x 빼기 4가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뒤에 뭐가 더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더해지죠? n에다가 1이 들어간 거니까 정확히 2분의 1만큼이 더해지네요. 너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더 써볼까요? 자, 4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3, 4분의 1
4주 이러한 규칙성이 있다고. 뒷부분은 이제 2분의 1과 너가 2 곱하기 3분의 1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얘는 가운데 꼭지점에서의 y값이 얼마예요? 꼭지점에서 함수값 얼마야? 이 꼭지점에서 함수값 얼마냐고 이럴 때가 요거 1 들어가면 얼마나? 2분의 1 나오잖아. 근데 걔가 얘랑 딱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생겼다. 이만큼이 얼마게? 얘겠지 뭐. 그지? 5 들어가면 딱 맞지? 얘가 어디 갔어? 여기 3 들어가면 딱 맞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요만큼의 높이가 6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6분의 1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2, 3, 3, 4니까 12분의 1. 쭈루루룩 이런 식으로 간다. 자, 등호는 오른쪽에 들어가요. 이쪽이죠? 이쪽이고, 이쪽이고. 보시다시피 어때요? n이, 그러니까 x가 짝수일 때마다 기본적으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됐죠? 자, 근데 0부터 100까지 그러면 원래 불연속점이 몇 개가 돼야 돼? 원래는 몇 개가 돼야 돼? 0부터 100까지? 0이랑 100은 빠져 있으니까 몇 개가 되겠어? 49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절대값을 그러니까 a를 빼고 절대값을 씌웠더니 불연속인 게 49개가 아니라 48개라는 얘기는 a가 예컨대 어떤 식으로 지나가겠다는 얘기야. 예컨대 요런 식으로 지나가면 너에서 너 뺀 거랑 너에서 너 뺀 거랑 값이 같게 나오죠. 사이로 지나가면. 그 절대값이라는 거는 fx와 a의 차이를 뜻해요. 그래서 y는 a가 이 좌우극한 사이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불연속이던 게 연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a라는 거는 이런 곳에 있어요.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fx는 a의 두 실근의 합이 34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가서 만나봤자 대칭성에 따라서 가운데가 누구란 소리야? 땡땡땡 34란 소리는 32랑 33. 아니지 31에 가운데가 7이라는 거죠. 이렇게 16 18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서 a가 너가 2개 더한 게 너의 2배라서 34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구해달래? a 값 구해달래. 간단하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잖아. 자, 그럼 a라는 거는 마지막에 요 길이만 이제 잘 구하면 되거든. a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마지막이 누굴까? 몇 개 곱해야 되는 거야? 지금 2, 4,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이 여기까지 더하고 다시 뺄까? 아니면 이만큼 절반만 더하든지. 16까지 왔다고 치자. 그럼 8번 더하면 되죠. 그지? 그러면 8 곱하기 9분의 1까지 더하고 여기까지 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럼 요거에 절반을 더 더해야 되죠. 즉 마지막에는 9 곱하기 10분의 1이긴 한데 그거에 절반을 더하시면 돼요. 요 값이 정확히 a가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시그마 연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1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는 거 맞나요? 더하기 요건 45분의 아니지? 180분의 1이죠. 근데 9분의 8이니까 너는 180분의 160이죠. 그 답이 180분의 161이 나옵니다. 짠. 답이 그래서 341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생각보다 쉽죠? 이 문제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뭐야? 이거를 맞춰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의 상황 판단, 마지막에 연산 이런 요소를 좀 보시고
나름 요즘 트렌드에 잘 걸맞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연산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9번 재밌어 보이죠? 자, 9번은 집에서 QR이나 한번 찍어볼까요? 아, 구경설 있습니다. 10번 풀어보세요. 아, 나이스. 약간 준비생 고병소. 예. 10번 풀어보세요. 3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도 재밌겠죠? 2차 함수이고. 왜 30번만 가셔야 해? 응? 그러게. 다 30번. 근데 옛날 30번은 나형 30번이라 안 어려워요. 그럼요. 문과는 이제 뭐 한국지리 이런 게 어렵죠. 한국지리 어렵지 않나요? 선생님 한국지리 계속 해야지. 어려웠는데. 사탐이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 국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수능이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하고 세대가 많이 차이 안 날 겁니다. 한 5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너네 부모님 중에서 수능 세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맨 마지막. 그래? 결혼은 조금 일찍 해서 이게 일찍 나오면 가능하죠. 미친놈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fx는 0. 너는 열린 구간 0,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무슨 표현이죠, 이거? 사이값 정리 표현이죠. 근데 이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fx 그래프를 보시면 굳이 그리지 않아도 4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4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0부터 2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중이고, 즉 0을 대입한 a는 얘가 f0인데 0보다는 작고요. 2를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2 들어가면? A-10이 나와요. 죄송해요. 거꾸로. 이렇게. A-10 나오나요? 12 나옵니다. 12? 요게 이제 0보다 작아야 되죠.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4고 여기 0이고 여기 2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려면 부호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A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상황. 근데 GX는 F에 X 더하기 4로 가다가 2X 플러스 5로 가는 거라는 함수이고,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겠죠. gx 자체가 a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gx는 a에서 불연속이지만 fx가 a에서 실근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먼저 a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요 GXA에서의 연속성과 무관하게 FA가 0이 되면 무조건 곱하면 A에서 연속이죠. 즉 A를 대입을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7A가 0인 거니까 A가 7인 게 가능합니다. 0인 거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는
gx가 a에서 연속일 수 있죠. a를 갖다가 넣어보시면 7a 너는 밑에다 a를 넣은 f에 a 더하기 4가 되면 되겠지? 이게 가능합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6이, 빼기 16이니까 너를 이렇게 그러면 빼기니까 a 제곱 더하기 a 빼기 16 이렇게 쓸 수 있죠. 너가 7a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a 값 넘겨서 마이너스 6a가 되고 a는 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는 아니고 왜 문과수는 쉽다는지 알겠죠? 11번 제가 그 뜻이라면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문제를 이렇게 내도 문과 컷이 훨씬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과 컷이 한 92점 정도 되고 문과는 80점 초반대, 뭐 84점 막 이 정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진짜 사실 문과 1등급은 따기가 되게 쉬웠어요. 지금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졌죠. 자, 11번. 11번은 선생님이 해드리고 12번 풀려보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는 f1과 3에서 0이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값은 하나밖에 없대요. 이때 gx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대값 다항함수 미분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거 몇 차 함수니? 절대값 안에 들어간 거 6차죠? 6차 그지? 6차 함수거든? 근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다항함수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특징은 뭐였냐면 뭐 이제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함수가 이제 0이 되는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면 미분이 되고 안에 있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미분이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그 점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근을 가지게 되면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안 됩니다. 다항함수는. 즉, 저 함수는 단일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F1과 F3이 각각 0이고 요 fx와 fa-x를 곱한 함수가 단일근이 없다는 거는 다 중근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너가 1이 있고 여기 뭐 3이 있어. 예컨대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f의 a-x를 만들 수 있잖아. 어차피 어디서 근을 갖는지만 알면 돼요. 얘는 어디서 근을 갖겠어? x가 얼마일 때? 얘가 1이거나 얘가 3일 때인 거잖아. 즉 a-랑 a-3이랑 자 이런 식이 된다고. 됐어? 그럼 얘네끼리 곱한다는 거는 얘는 이미 중근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근하고 겹칠 일이 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중근이에요. 즉 요거랑 예를 들면 요거랑 이런 식으로 겹치든지 뭔가 서로 이제 포개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두 함수의 관계를 좀 관찰을 해보시면 어떤 관계 있죠? 둘은? x, 그렇죠. x는 2분의 1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이 이쪽에 원래 있던 실근이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서 새로운 실근이 되는데 그 대칭된 실근과 원래 있던 실근끼리 곱해지면서 겹쳐야 됩니다. 포개져야 돼요. 자, 그럼 예컨대 어디가 가능할까? 너랑 너면 a가 2분의 a가 어디 있으면 될까? 정확히 너의 가운데 이런 데 있으면 괜찮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너는 3으로 너는 1로 가겠지. 그럼 곱해지면서 각각이 3중근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f'x가 0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게 맞나요? 몇 개 나와요? 하나? 2개 나오죠. 즉 이런 개형이 아닙니다. 그럼 요거는 되나? 아니 요거 아니 이쪽인데 거꾸로인데 여기 밑에 요건 되나요? 얘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되나?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란 소리야. 실근이 몇 개란 소리야? 3개란 소리지.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 칩시다. 자, 1, 3이 어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1이 어디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실근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아니야? 이 세 실근을 대칭시켜서 서로 겹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누가 돼야 될까? 마일이 되면서 어디 대해서 대칭시켜야 될까? A는 2겠죠? 2분의 2 대칭이라고 했어요. 다 했죠? 끝났습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만 하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고, 얘는 그래도 나름 최근 문제죠. 12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죽게 있다. 끝나. 아, 저기 프린터 있어. 아, 오답. 오늘 거 수업, 오늘 거 테스트 오답. 어려. 아, 답은 알려줄게요. 뭔가요? 두 자리. 그냥 뒤에 자리 나왔어. 자, D가 오라고? 아, 이게 아니네. 맞는데? 뒷자리 온대? 앞자리가 오가 나왔는데요? 7의 배수 맞는데? 잠시만요. 35지. 근데 두 자리수 아닌데? 두 자릿수가 아닌데? 잘 생각해봐. 야, 끝자리가 오고 7의 배수이면서 두 자리가 아니야. 이따라 풀 수 있어. 맞아. 해봐, 일단.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답이 나왔지? 아니, 난 7의 배수로 하길래 맞춘 줄 알았더니 끝자리가 5인 것도 맞고 7의 배수인 것도 맞는데 답이 틀렸네. 이럴 수가. 7의 배수이면서 끝자리가 5인 건 35의 배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몇 개가 없는데. 그러니까 35 곱하기 홀수밖에 안 되는데 35, 105, 175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12번은 함수끼리 서로 뺀 거를 이용을 해서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풉니다. 요때 수능 볼 때 당시에 고3 애들, 문과 애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동고 애들. 걔네가 그래도 대학을 잘 갔죠. 너네 쿠팡이츠로 뭘 주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 메뉴가 온 적 있니? 다른 사람 메뉴 받은 적 있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내가 퇴근을 하고서 밥을 시켰는데 형이 닭도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닭도리탕을 시켰어요. 그날따라 닭도리탕이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무슨 약간 제육덮밥 뭐 이런 게 왔어. 근데 뭐 사실 나쁘진 않잖아. 그래서 그냥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 뭐 다른 고객의 메뉴가 배송됐어요. 약간 이런 게 또 선택지 있더라고. 뭔가 그 문의사항 그 거기 자동으로 선지 중에서 있어요. 애초에 오지산다인가 그래. 근데 그래서 그걸 눌렀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 재배송을 요청을 하겠냐 아니면 환불을 요청을 하겠냐. 그냥 드시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재배송이냐 환불이냐. 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재배송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럼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받으신 거는 자체 폐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 이거 먹고 닭도리탕도 먹어야 되는 건가? 이걸 버릴 수도 없잖아. 닭도리탕을 또 버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죄송하지만 환불 처리해달라고. 이거는 제가 자체 폐기하겠다고. 그래서 자체 폐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심지어 죄송하다고 사과 쿠폰 3,000원짜리도 주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18,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밥이 15,000원짜리였거든 그게. 기가 막히죠. 자,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집에서 그 왜 상호만 달리 해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그냥 그 왜 쿠팡이츠 막 그 상호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뭐 약간 뭐 한식하는 하도 하고 뭐 닭도리탕도 하고 다양하게 해놓고 이제 일부러 노출이 많이 되게. 근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메뉴를 이제 픽업해서 가는 도중에 나한테 잘못 준 것 같아요. 아니면 매장에서 잘못 줬든지. 그래서 뜻밖의 제육덮밥 먹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다항함수의 미분 가능성. 다항함수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우리가 원래 요 hx처럼 쪼개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h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보셔야 되는데 1에서 이 함수가 미분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범위에선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씌운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부분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할 때.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요 h0이 0이라는 요소가 좀 중요합니다. h2가 5인 것과 이 h0이 0인 거는 전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h0이 0인 거는 자동으로 뭘 제공을 하냐면 h'0도 0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마지막에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정도로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건데,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를 위아래나 대입해서 한다고 치면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는 미분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기껏해야 fx-gx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fx 더하기 gx이거나 이 두 가지 함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x1보다 작은 그 주변에서 과연 두 함수 중에 어느 함수를 따라가는 중인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1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냐면, 함수끼리 서로 빼서 그 함수가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 된다.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그 함수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절대값 fx 빼기 gx 마이너스 fx 더하기 gx 너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근데 요 함수라는 거는 어차피 fx 빼기 gx거나 마이너스 fx 더하기 gx 중에 하나지, 그지? 만약에 fx 빼기 gx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너에서 너를 뺐어요. 그럼 뭐가 나? 마이너스 2gx가 나옵니다. 근데 gx는 문제 조건상 무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그러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너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빼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fx가 나오는데, 즉 결론은 f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구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고. 2번째는 절대값 함수 fx-gx의 특징상
0보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동네인 H0이 0이라는 소리는 F0-G0이 0이라는 소리고, 그때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x-gx라는 함수가 0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 모두 0이 돼야 돼요. 즉, fx 빼기 gx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얘는 분명히 1차 함수라고 했지.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을 때 어떤 일정함이 있더라? 3차와 1차가 만나는, 서로 빼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일정하다고 그랬냐면 모든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는 아주 손쉽게 알파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체는 H2가 5라는 거를 알려줬으니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fx 더하기 gx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너를 2배를 해서 밑에 거를 이거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배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x제곱 x 빼기 알파 빼기 2. 너가 뭐냐면 fx 더하기 gx예요. 맞아? 네. EFX에서 요거 뺀 거예요. 그럼 정확히 f 더하기 g 나오죠. 여기다가 2 대입한 게 5래매.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자, 2 들어가면 2 빼기 알파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알파인가요? 는 5고 알파 값 나오고 끝났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수를 어떤 식으로 잘 잡아줬는지, 그 다음에 요것들 근과계수의 관계로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는지, 이런 요소를 보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야미. 잠시만, 요거 답지랑 나눠줄게요.